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소 날국 보석인데요. 이선 저공 비행해 볼까요? 가만히 받았군요. 이 장면에서 날일자로 비껴받아 볼까요? 아, 간명하게 가는군요. 정석 일단락입니다. 자상귀 날일자 형태에서 바짝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흑도를 공격하면서 상변과 좌변을 키우겠다는 의도인데요. 아, 붙여왔군요. 귀를 지켜가 볼까요? 두 칸 정도 벌리는 것이 무난한데요. 아,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칸, 세 칸 아니면 꼬부려 가는 정도인데요.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아, 세 칸 벌려가는군요. 세 칸을 벌려가면 나중에 여기 침입의 맛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먼저 공격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두터워지면 침입수가 강력해지겠죠. 날일자로 비껴가 나왔는데요. 요 형태에서의 급수가 있습니다. 응수타진의 일종인데요. 마늘 모부침입니다. 늘어간다면 젖혀갈 것이고요. 뻗으면 호구 자세가 좋습니다. 아주 초반부터 신중하게 더 나가고 있는데요. 아, 치바다 같군요. 이 호구 자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붙여서 두텁게 정리하려고 하는군요. 단수 한 방은 선수가 되겠고요.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흑돌 전체는 한영은 없습니다. 막으면 단수 한 방이 아프군요. 넘어두겠습니다. 이 백돌이 안정이 되니까요. 드로들이도 막았을 때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요. 흑돌도 안정을 취하나요? 여기 침투수가 있습니다. 하나 지켜두겠습니다. 나중에 한 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락되었고요. 이 날일자 침투수를 막는 좋은 행마군요. 쭉 날일자 한 방은 아플 것 같고요. 자상귀에서 옹수타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준다면 끊자 하고요. 이 두 점은 이어야 되겠죠. 흑돌 전체가 안형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왔군요. 호구자리 급소. 두텁게 이어갈까요? 잡아두겠습니다. 이 흑돌 전체를 공격을 엿보는 수입니다. 아, 막아두는군요. 막아두는 수는 두텁기는 한데요. 발이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이 백돌 석점의 공격을 엿보나요? 근거를 마련해 볼까요? 이 장면에서 한 수는 보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돌 전체가 얇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정도 보완 가면서 자상기 흑돌의 공격을 엿보겠습니다. 아, 이 날일자 한 방도 우상귀 백돌 석점의 공격을 엿보는 좋은 수군요. 받아줄 수도 있는데요.
선제 공격 가보겠습니다. 이 흑돌이 아직 미생이니까요. 이 장면에서 우상기를 안정시켜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은 실리가 돋보이는 백이 약간 앞서지 않나 생각되고요. 하변 쪽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먼저 공격 보는군요. 이었을 때 치중 오는 수가 있나요? 그래도 이 돌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엷어지니까요. 일단 연결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차단해 오나요? 이 백돌과 백돌을 분리를 시켜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넘겨줘서는 안 되겠죠? 가만히 뻗어도 볼까요? 이곳을 막았을 때 쉬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막아가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꼬부리면 넘어가는데요. 넘어갔을 때 백이 못 살아있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백돌 넉점은 중요하니까요. 선수 변해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백돌은 이게 선수고 호구 치면 살아있는 형태가 나오죠. 어느 정도 살았다고 보고요. 상변 쪽에서 침투해 볼까요? 나와서 끈차는 건데요. 흑돌 전체의 공격을 엿보는 것입니다. 두 점은 끊어지는데요. 끊어가 볼까요? 치받아 가겠다는 건데요. 끊었을 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끊겼을 때 흑돌 2점 약해지는 거죠. 느는 것은 선수가 안 되겠죠. 이 장면에서 끈차 해볼까요? 파워를 하는 것입니다. 넉점은 버릴까요? 여기 나와 끊어지는 곳을 간접 보강한 수입니다. 두텁게 늘어갔군요. 쌍립 써볼까요? 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돌도 완성은 아니니까요. 끊자 하고요. 지켜두겠습니다. 흙도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있는 형태고요. 백도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모자 씌움 나오면 그래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하변 쪽이 마지막 큰 곳 같은데요. 실리로는 자산기 백집이 돋보이는군요. 실리는 백이 다소 앞서지 않나 생각되고요. 좌변 쪽에서 흘러나온 돌은 여기를 둬야지 후수 한 집입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고요. 이쪽 돌에 백이 두툼이 쌓이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창고에 들어갔는데요. 시간이 1분에 30초 소요일 줄 알았는데요. 1분에 30초 추가 시간이 있군요. 피시오 방식으로 상대방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1분이 15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고요. 그렇죠. 하변 쪽이 큰 곳입니다. 상대방이 협공 왔을 때 이곳을 젖히는 수 필연이죠. 끊어가 볼까요? 잡는다면 단수 치고 두텁게 이어두겠습니다. 이곳을 끊어 잡으면 이렇게 단수 문 다음에 벚꽃치기 형태의 정석이 만들어지는데요. 잡아두겠습니다. 하변 쪽 흙의 모양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흙돌이 와 있는데도 이렇게 지켜갔습니다. 약간의 완착인 것 같은데요. 흙돌이 흙공 와 있기 때문에 뻗어서 속점을 바로 공격해도 될 것 같았는데요. 축으로 잡아두겠습니다. 하변의 흙의 모양과 좌변 쪽의 흙돌 미생이죠. 이 흙돌을 돌보느냐 실리를 지키느냐인데요. 실리를 지켜갔군요. 하변의 흙의 모양과 자산기 백의 모양, 우상기와 상변 쪽, 그리고 우변의 백 모양이 있죠. 중앙 두툼이 흙이 약간 있습니다.
실리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흑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흑돌 미생마를 어떻게 공격하면서 이득을 보느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요. 이 백돌이 움직이면 흑돌 석점도 미생인 거죠. 공격은 모자 씌우는 거죠. 모자 씌워가 보겠습니다. 이 흑돌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중반 중요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흑돌이 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변 쪽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격의 효과를 보는 거죠. 백돌은 이 흑돌을 잡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 흑돌을 공격하면서 이 백돌이 살아 움직였을 때 이쪽 흑돌 석점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변 쪽 삭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구자로 빠져나왔는데요. 이쪽으로 공격하느냐 이쪽으로 공격하느냐인데요. 이렇게 공격하면 한 칸 뛰어나갔을 때 쉽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격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응수타진하고 가겠습니다. 흑의 응수이하에 따라서 공격 방향을 정하겠다는 건데요. 상대방이 눈치를 챘습니다. 손을 뺐군요. 선수 교환하고요. 이것은 선수가 되겠죠. 이쪽 방향의 이 돌은 나중에 이 흑돌을 공격할 때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이 장면에서 가볍게 한 칸 띄어서 계속해서 흑돌의 공격을 엿보겠습니다. 단수 몰고요. 이 백돌이 움직이는 맛이 없지 않을까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백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이제 움직여도 되겠죠? 막아는 수가 성립되는 거죠. 이었을 때 끊어가나요? 끊는 수는 없죠. 이어가겠습니다. 이 흑돌과 이 흑돌 양곳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중반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흑돌 다득점, 좌변 쪽 흑돌 대마, 양쪽을 다 수습해야 되는 흑의 입장인데요. 끊어갔나요? 끊는 수는 성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밀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와볼까요? 이 장면에서 씌워가는 수는 없죠. 어렵습니다. 여기 끊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거 호우 쳐도 될 것 같고요. 호우 쳤을 때 꼬울에 막아가나요? 끊었을 때 끊는 수를 보면서 홍수타진 해보겠습니다. 이거 막을 수는 없겠죠. 바로 끊으면 2점 아니면 2점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지켜가는 것이 일감인데요. 백은 이 백돌 5점과 백돌 넉점은 절대로 잡혀서는 안 되는 돌이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보완 간다면 흑돌 전체는 아직도 미생인 것입니다. 30초 추가되는 피쇼 방식이라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상당히 있는 바둑인데요. 이 장면에서 장고에 들어갔네요. 지금 흑은 이 흑돌을 살려야 됩니다. 이쪽 흑돌도 이쪽 백돌이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끊어간 이 흑돌도 살려야 되는 돌이죠. 흑이 다소 급한 상태가 되었군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끊어지면 2점 아니면 2점이 잡히기 때문에요. 급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연결해 가 볼까요? 넉점은 살 수가 없겠죠. 이쪽 흙이 꼬부렸을 때 가만히 나가는 수가 있죠. 나오면 놓고 나오면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돌 5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상기 흑돌을 먼저 타개하려고 하는데요. 치받아 가고요. 우상기 백을 살려놓고 공격 가볼까요? 젖히면 한 번 더 젖혀갈까요? 무리죠. 역시 젖어서 패를 걸어오는데요. 따겠습니다. 꼬부려 왔을 때 가만히 꼬부려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체 백감 하나 쓰고요. 백감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흑돌 패를 찌면 상변 쪽 흑돌이 위험합니다. 백돌은 자체 백감이 있으니까요. 이 장면에서 어디에 백감이 있나요?
폐를 해소하는 순간 흑돌이 위험한데요. 폐를 들어간 것은 약간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디에 폐를 쓸까요? 이곳은 받아야 됩니다. 단수 몰아볼까요? 따겠습니다. 여기서 백돌 6점을 잡자는 폐감이 몇 개 나오는군요. 다른 곳에 폐를 쓰면 만폐불천감인데요. 그쪽으로 나왔나요?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요 백돌만 잡겠다는 건데요. 이 백돌은 버리겠습니다. 폐를 해소하겠습니다. 백대마가 다 걸렸었는데요. 끊자고요. 지금 흑돌이 다 잡혔습니다. 이 흑돌도 위험하고요. 이 백을 잡더라도 이게 잡히면 안 되겠죠. 거의 결정적인데요. 폐를 걸어간 것은 상당히 오판이네요. 이 흑돌이 다 잡혔으니까요. 여기 끊어가는 맛이 있죠. 하나 보완 가겠습니다. 얘를 잡을 때 이쪽 흑돌을 공격해 보겠습니다. 이쪽 흑돌을 살리려면 여기를 끊어가야 될 텐데요. 우변 쪽 흑돌이 선제 공격당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잡았는데요. 여기 나오면서 끊어가는 약점이 있죠? 두텁게 보완 가볼까요? 이제 이 흑돌을 또 수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선수 교환하고요. 끊자 해볼까요? 이 흑돌이 살 수 있나요? 두텁게 늘어두겠습니다. 형세가 어떻게 되나요? 우상기 흑돌이 잡혔기 때문에 백이 많이 앞서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두지를 못했습니다. 백돌 5점을 잡고 살아갔지만 화변도 많이 삭감된 상태죠. 우상기 실리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젖히고 2단 젖혀서 패를 걸어온 것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네요. 천천히 나중에 큰 곳을 두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패를 걸어갔으면 백도 부담이 되었을 텐데요. 패를 해소하는 순간 흑돌이 오히려 잡혔으니까요. 실리의 손해가 많았던 것입니다. 실전 9단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소 날굽 보석에서 날일자로 걸친 다음에 날일자로 받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일반적인 정석은 그냥 벌려주는 것이죠. 그냥 벌려두게 되면 이 다가오는 이 흑의 자세가 자기 모양이 아주 이상적인 모양으로 좋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벌리기 전에 먼저 이 선 처진 날일자를 걸쳐서 흑으로 하여금 응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응수에 따라서 정석을 선택해 나가겠다는 의도인데요. 실전처럼 이렇게 받아준다면 차분하게 벌려뒀을 때 차변의 백 모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격 오더라도 지켜가면 쉽게 안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씌워서 공격해 오면 차변 지켜가는 모양이 이상적인 모양으로 좋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장면에서 저거 비행해 왔을 때 이렇게 막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았을 때는 바로 응수를 하지 않고 보류해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류해 두고 그냥 벌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벌려왔을 때 이 1번, 2번 교환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이제 끼워가는 타이밍이 나오는 것이죠. 끊고 정석이 진행되는데요. 단수 치고 단도 친 다음에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몰았을 때 흑영수가 곤란합니다. 여기서 마늘모 행마가 주로의 행마가 되는 것이죠. 이곳 돌림 당하기 싫으니까요. 이곳은 늘어줘야 되는데요. 한 점을 제압해서 백이 충분히 좋은 흐름이고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밀고 나오면 이 돌림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아픈 자리입니다. 그리고 재차 두준머리를 젖혀가게 되면 어떤가요? 흑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가는 정도인데요. 나가고 끊었을 때 지켜버리면 됩니다. 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두텀을 이렇게 견제해 나가면 여기까지 흐르면 백이 많이 우세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공 비행해서 옹수타진해 버리는 수가 좋고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막아가면 보류하고 그냥 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텁게 호구를 친다면 이제 이곳을 붙여가는 것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젖히면 뻗어주고요. 옷을 있는 정도죠. 가만히 벌려두게 되면 어떤가요? 흑돌의 형태가 상당히 중복형입니다. 백이 좋은 흐름의 보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장면에서 저공 비행해 왔을 때 이렇게 씌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밀어두고 받아준다면 귀의 실리를 차지해서 백이 충분히 좋습니다. 이 두터우면 우아하기
위쪽 백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죠. 벽에 실리가 돋보이고요. 이렇게 걸쳐오면은 협공을 가게 되니까 이 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벽이 좋은 흐름의 포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 비행해 왔을 때 씌웠을 때 밀어간다면 흙은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흙은 귀의 집을 지키는 것이 정수고요. 백도 타개하기 전에 먼저 찔러보는 것이죠. 막아준다면 단수 몰고 좌변을 지켜서 안정을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장면에서 찔러 왔을 때 이렇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단수 친다면 호구 자리 가만히 늘고요. 달아나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벌림 겸 협공을 하는 자세가 흙이 좋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공 비행 왔을 때 이 장면에서 위쪽을 막아가는 것이 강력한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위쪽을 붙여 왔을 때는 나가는 건 없습니다. 막으면 자기 실리가 일단 돋보이고요. 꼬부려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협공을 가게 되면 백돌 1번, 3번, 5번이 무거우면서 공격을 받으니까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들어가는 한 수고요.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젖혔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입니다. 귀를 붙여서 살리려고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살려주는 것은 백이 좋고요. 이 장면에서 요구를 줬어서 백돌 5번을 잡아가는 것이 강력한 수법입니다. 끊으면 잡고요. 양단수를 허용하더라도 어떤가요? 이 형태는 완전히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죠. 실리를 차지하고 싶을 때는 아래쪽을 넣는 것입니다. 위쪽을 젖혀서 늘어가는 정도인데요. 역시 벌림 겸 협공 자세가 흙이 좋습니다. 흙이 충분히 돌 수 있는 형태고요. 이 장면에서 두터움을 차지하고 싶으면 위쪽을 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젖혀서 살아가는 정도인데요. 지켜갈 때 선수 교환하고 이렇게 둬서 사는 정도인데요. 살더라도 역시 벌림 겸 협공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흑백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공 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응수타진인데요. 흑의 응수에 따라서 정석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한 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날일자로 씌워왔을 때 보통은 힘차게 밀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인데요. 한 번 더 밀어놓고 이렇게 좌상귀를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인데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가볍게 벗어났습니다. 이 날일자는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 붙였을 때 응수가 흙이 곤란합니다. 호구자리 급수라서 귀의 진리를 지키면 가만히 나갔을 때 응수가 없죠. 넘어간다면 이곳이 선수입니다. 지켜갈 때 두텁게 이어가면 어떤가요? 좌변 쪽이 베개 모양이 많이 두텁습니다. 이 형태는 백이 많이 우세하고요. 이 장면에서 붙여왔을 때 이렇게 늘어가더라도 바로 나와서 끊었을 때 응수가 곤란합니다.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구 치고 늘어두게 되면 자상기 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정도인데요. 역시 이렇게 지켜가게 되면 흑돌 1번, 5번이 끊기면서 좌변이 전체적으로 많이 두터워지는 흐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백이 우세한 흐름의 포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치받아 갔는데요. 역시 이 호구 자리가 아팠습니다. 늘어가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좌변을 지켜가게 되면 좌상귀 좌변 모양이 백의 실리가 돋보이는 흐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날일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완착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치받아 갔는데요. 호구 자리가 좋았고요. 지금도 늘어가는 것이 한 수인데요. 이곳을 막아왔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가니까요. 전체적으로 흑돌의 모양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을 젖혀갔지만 차분하게 연결하니까요. 상변 쪽 백돌 두 점도 연결이 되면서 안정이 되었고요. 끊자 하고 이곳을 지켜갔지만 막아가니까 어떤가요? 이 흑돌 전체가 상당히 약한 돌이었습니다. 벌려갔는데요. 이렇게 벌려 두더라도 이 흑돌은 완성이 아니었던 거죠. 선수 교환하고 선수 교환하니까 어떤가요? 이곳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가만히 붙여서 넘어가게 되면 흑돌 전체는 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석 하나에서 실리의 균형이 백쪽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였는데요. 지금 좌변 쪽 흑돌이 미생마입니다. 하변 쪽 지켜가는 것은 실리로 큰 자리고요. 바둑에서 큰 곳보다 미생마가 있을 때는 미생마를 돌보는 것이 이 한 수입니다. 실제는 이곳을 이렇게 지켜갔는데요. 이 모자 한 방을 당하니까 어떤가요? 이
흑돌이 사는 과정에서 하변 쪽 흙 모양은 자연스럽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끊겨있던 백돌 한 점도 움직이는 맛이 발생했죠. 지금 장면에서는 이곳을 가만히 한 칸 띄어서 나갈 자리였습니다. 이 한 칸 띄는 수는 흑돌을 안정을 돌보면서 축으로 잡혀있던 이 흑돌 한 점을 빠져나가는 수도 발생하는 거죠. 백이 이 정도 따는 정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변을 압박하면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밀어간다면 널어두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정도인데요. 가만히 한 칸 띄게 되면 우상기 흑돌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 흐름은 흙이 좋은 흐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는 급한 곳을 두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 모자 한 방 맞는 순간 이 바둑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응수타진하자 이곳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밀고 나왔지만 선수 교환하고 이런 돌이 다 이득이 되는 거죠. 가만히 한 칸 띄게 되니까 어떤가요? 2번 10번이 오면서 이 백돌이 움직이는 맛이 생겼던 것입니다. 끼워 이었지만 이것마저 이렇게 움직여 가니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곳까지 끊어갔는데요. 무리수였죠. 나가고 나간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지켜버리니까요. 어떤가요? 흑돌 녹점이 거의 잡혀 있습니다. 흑돌 다득점도 위험합니다. 중앙 쪽 흑돌도 위험하죠. 이 장면에서는 더 이상 승부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두지를 못했는데요. 이 흑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을 가만히 이어서 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곳에서 한 집이 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궁돌줄 가고요. 막을 수밖에 없죠. 이곳을 붙이는 순간 응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데 넘어가게 되니까요. 이 흑돌마저 잡히면서 이 바둑이 승부도 더 이상 없었던 것이죠.